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최고의 방송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우리가 강의라든가 강연, 하여간 이 스피치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를 확 잡는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스피커들은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등단해서 연단해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한 방에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궁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단상에 딱 올랐으면 어떤 멘트, 오프닝 멘트 하나를 통해서 분위기를 이게 확 잡으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요 며칠 전에 강사하시려는 분들, 또 강의를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강사 양성 과정에서 강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박사님, 강의할 때 또는 연설을 할 때 처음에 어떤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비법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저도 사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잡을 것인지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죠. 그 딱딱한 분위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위기를 딱 깨버린다 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해서 이 전전긍긍하면서 많은 이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그것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강사들마다 그 기법이 다 다른데 이왕이면은 그런 기법을 어디 행사장에 갔을 때 누가 강의한다던가 연설을 할 때 누군가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멋지게 하면요, 그걸 꼼꼼하게 전부 기록해 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스팟. 이 스팟은 원래 광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잠깐, 틈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연설을 하거나 뭐 저 행사에서 잠깐 틈을 내 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을 스팟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스팟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스팟을 너무 요란하게 하면은 강의하는 사람이라든가 연사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중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의하기 전에 너무 스팟을 많이 했더니 당장 항의 받았죠. 아, 도대체 강사님 지금 강의하러 오신 겁니까? 뭐 놀이하러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스팟은 그야말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무슨 주 행사가 되듯이 오래 끌면은 그것은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스팟은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 기지개 켜는 것이죠. 되게 그런 강사들 많습니다. 딱 올라서자마자 좀 나른해 보이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또는 뭐 점심 식사 시간 이후라든가 이럴 때는 기지개 한번 켜고 합시다 해가지고 기지개를 와 이렇게 켜므로써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한 방에 확 잡을 수가 있죠. 왜냐? 강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마이크 앞에 선 순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럴 때에 자 여러분들 우리 기지개 한번 켜죠 하면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청중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좀 부드러운 심리가 됨으로써 전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팟을 사용하는데, 이 스팟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스팟을 장황하게 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기지개 켜는 정도로 할까요? 뭐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나 싶은데, 스팟에 대한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박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박수. 왜냐, 이제 강사가 등단할 때 사회자가 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아무개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등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박수를, 그 순간을 딱 잡아가지고 캐치해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박수 소리를 받고 등단했지 않습니까? 이때 그걸 상황을 봐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아니,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큰 박수로 맞이해달라고 했는데
그 박수 소리가 좀 작네요.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이 와, 웃게 되고, 아, 이 강사가 유머러스하구나, 재미있겠구나 하는 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저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음악회에 갔었어요. 음악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박수를 쳐도 되는 것인지, 깔깔대고 웃어도 되는 것인지, 따라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엄숙하게 조용히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음악회 갔더니, 지휘자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등단하지 않습니까? 저쪽 무대에서 지휘자가 딱 나오는데, 박수 소리가 이제 들렸죠.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딱 인사를 하더니 뭐라 그러느냐? 이 점잖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박수도 점잖게 치시는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박수 소리가 요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또 뭘 의미하느냐? 박수를 좀 크게 치면서 환호하면서 같이 즐기자는 그 음악회의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지휘자가 노래 흥겨우면 따라 해주시고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멘트가 대단히 참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박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등단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너스레를 떠는 것이죠.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이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고 좋은데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박수 소리가 다르네요? 작네요? 혹시 뭐 회사가 다릅니까?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거죠. 그러므로서 사람들이 와 웃고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죠 해가지고 이제 또 박수를 유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순식간에 박수 하나 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박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단상에 올라서서 자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하시죠. 다 같이 3번 시작 하면 짝짝짝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박수 소리가 또 적으면은 또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를 해주시죠 하고 짝짝짝 3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강사님 보니까 이렇게 멘트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지만 박수 소리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박수만이라도 통일합시다 해가지고 이 박수가 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소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을 활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강사, 연사가 단상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상황이 박수 소리이기 때문에 그 박수 소리의 상황을 딱 캐치해서 뭔가 유머러스하게 멘트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사말 가지고도 분위기를 한 방에 확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강사님은 단상에 딱 올라서면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자기가 이제 인사를 하죠. 반갑습니다. 하면은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청중들이 그 소리에 큰 소리로 같이 화답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좀 우물쭈물 하시면서 그냥 예 또는 뭐 반갑습니다 조금 일부가 따라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는 그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을 딱 캐치해가지고 저만 반갑습니까? 왜 인사를 안 받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웃기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거 이거 아주 백발백중인데요. 저는 단상에 딱 서면은 먼저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러면 아까 반갑습니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그 인사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화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우물쭈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딱 잡아서 그러죠. 아니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왜 인사를 안 받으세요? 이렇게 물론 이때는 웃으면서 말해야지 심각한 표정으로 하면은 시비 거는 게 되죠. 그러면 백발백중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하면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한 방에 잡는 기법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자주 활용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거 백발백중이더라고요. 하여간 인사를 잘 활용하면은 분위기를 잡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어떤 강사님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더니 요즘 불황이라서 죽겠다 하는데 아직 살아남으셨네요.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확 웃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역시 비슷하게요. 안녕하세요. 그러든지 요즘 엄청 불황이라고 하는데 혈색들은 다행히 좋으시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강사님은 이 강의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고 오셨는데 한 5분 지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연락을 했죠. 사회자에게. 지금 여기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조금 늦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헐레벌떡 5분쯤 지나서 단상에 딱 섰죠. 섰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지각을 제가 했습니다. 교통이 엄청 막혔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는 거예요. 교통이 엄청 막혔습니다.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더라고요. 물론 이럴 때도 아주 정색을 하고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면은 이건 참 멋대가리 없죠. 웃지도 않고요.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늘 이 화법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죠. 너스레 떨기. 농담조로 얘기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 방에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확 잡아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마이크를 잡자마자 어떤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잡더라. 이런 기법이 있으시면요. 이 동영상의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공유해서 우리 다 함께 좋은 정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비법을 개발해서 딱 가지고 계시다가요. 어느 자리에서 연사가 됐을 때 스피치를 하시게 될 때 그것을 활용하시면서 분위기를 확 당기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